이제 복소수의 연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연산 방법은 자, 복소수 모드를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 자, 저희 계산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D에서 D하고 매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는데, 자, 문제는 이제 계산기를 쓰다 보면 이게 바뀌기 때문에 리셋을 먼저 한번 시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Shift 누르고요. 그 다음에 9번을 눌러요. 9번 위에 보면 CLR 있죠? 예, 요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누르고 눈을 2번 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D하고 매트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복소수로 넘어가 볼게요. 온 버튼 옆에 셋업이 있고 그 옆에 모드라고 보이십니까? 자, 요걸 칠 거예요. 그러면 모드를 치면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1번은 자, 요 1번은 수리계산 모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자 할 때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하는 게 수리계산 모드.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컴플렉스 모드라고 해서 이게 복소수 모드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원래 이제 복소수 모드는 복소수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모드고요. 수리계산 모드는 수리계산을 하기 위한 모드인데, 중요한 거는 복소수 모드에서도 수리계산이 돼요. 대개는 이제 수리계산 모드 안 쓰고 복소수 모드에다 두고 대부분 많이들 사용하는데, 문제는 실기 같은데 좀 복잡한 수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수식은 컴플렉스 모드로 했을 때 에러가 뜬다든가 아니면 스탁 에러라고 하는 특유의 에러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컴플렉스 모드에서 수리계산 모드로 바꿔주시면 또 연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계산기는 복소수 모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도 되는 계산기가 있고, 어떤 계산기는 수리계산 모드로 바꿔주셔야 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지고 계신 계산기마다 치지다 보면 스탁 에러라는 게 뜹니다. 그때는 이거 수리계산 모드로 바꾸면 돼, 이렇게 알고서 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2번을 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바뀐 게 보이시죠? 여기 컴플렉스라고 보이시나요? 그래서 컴플렉스 모드로 바뀝니다. 이거를 우리는 복소수 모드라고 하죠.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 3 플러스 J의 4 얘를 칠 건데,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허수부를 칠 때는 J를 치고 J를 숫자 뒤에 위치한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3을 치고 플러스 J의 4인데 플러스 4를 치고 I를 쳐야 되는데요. I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ENG 위에 I 보이시나요? 보라색으로. 그래서 복소수 모드에서는 ENG 키를 치면 I가 쳐져요.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소수 모드, 이렇게 컴플렉스 모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ENG 키를 치면 I가 쳐집니다. 그래서 ENG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거를 는을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자, 어떻게 나옵니까? 3 플러스 4i가 나오죠? 이게 3 플러스 j의 4와 같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쳤을 때, 자, 이거를 우리가 극형식으로 바꾸고 싶어. 극형식이라는 크기와 위상각으로 되어 있는, 또는 이제 시료값과 위상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 g 이코르 a 플러스 j의 b. 요게 바로 뭡니까? 직각좌표 형식이고, 얘를 크기 절대값 g와 이걸 요 시료값이라고 하죠. 위상각 세타로 표현을 합니다. 요걸 극형식이라고 하죠. 요 형식을 우리는 극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극형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2번 위에 보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컴플렉스 보이시나요? 요게 왔다 갔다 바꾸는 건데, 제가 한번 쳐볼게요. 2번을 칠 건데 시프트를 치고 2번을 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뭐가 나옵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나오는데, 1번은 위상각을 구하는 거, 2번은 콘주게이트 공액을 구하는 거, 3번 이렇게 3번 있죠? 요 3번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게 극형식이고, 자, 요 4번이 직각좌표 형식이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돼 있죠? 극형식으로 바꿔라, 직각좌표 형식으로 바꿔라. 우리는 극형식으로 바꿀 거니까 3번을 치고 늘을 칠 겁니다. 그럼 몇이 나와요? 예, 바로 크기는 5고, 자, 위상각은 53.13도가 나오죠?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시프트를 치고
컴플렉스 모드를 치고 그 다음에 4번을 치시면 돼요. 4번을 치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자, 요 키가 필기 때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실기 때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필기 실기 모두 극형식하고 직각좌표 형식을 왔다 갔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요 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요 상호 변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요 상호 변환을 잘 못하시면 나중에 변환을 하고자 할 때 되게 어렵게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드리는 이러한 복소수 사용하는 방법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복소수의 예제가 있습니다. 요 예제는 토탈 7가지인가요? 요 7가지 예제를 꼭 해보셔야 돼요.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꼴을 다 넣어놨습니다. 당연히 계산기 연산하는 치는 방법은 밑에다가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아무쪼록 저랑 같이 쳐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영상을 보지 않고 칠 정도가 되면 만약에 좀 헷갈리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매뉴얼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한번 쳐볼게요. 크기가 100이고 위상각이 30도다. 우선 100을 칩니다. 100을 치고 그 다음에 위상각 여기 보시면 자, 요 위상각을 쳐야 되는데 요 부분을 쳐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위에 보면 자, 여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위에 보면 자, 요렇게 생긴 거 보이십니까? 자, 요게 바로 위상각을 칠 때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 뭐를 치고 시프트를 치고 얘를 치고 30을 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는을 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처럼 50 루트 3 50i. 그러면 요거를 다시 S에서 D키를 누르면 소수점으로 바뀌죠. 다시 S에서 D키를 바꾸면 루트로 바뀌죠. 그래서 문제가 루트로 나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바꾸는 거. 이렇게 상호 변환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간단히 봐주시면 되고요. 1번을 한번 쳐볼게요. 자, 가로를 먼저 칠게요. 가로 열고 3 플러스 4 i는 ENG 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요 ENG 위에 여기 I 보이죠? 요거. 예, 그래서 ENG를 칩니다. ENG를 쳐주시고,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가로를 열고, 자, 6을 치고, 플러스, 이번에는 I를 쳐야 되죠. 2를 치고, I를 치고,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는을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10 플러스 10i가 나오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고 얘를 다시 극형식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2번을 누르고 3번을 누르고 는을 칩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얘를 위상각을 구하고 싶으면 Shift를 치고 2번을 치고 1번을 치겠죠. 그럼 위상각이 이렇게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위상각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콘주게이트를 치고 싶다면 아까 거기에서 콘주게이트를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극형식에 대한 나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자, 분수키를 먼저 치십니다. 분수키 치고 자, 10을 치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를 치고 여기 보면 위상각 있다 그랬죠? 여기에 위상각. 자, 요걸 칠 거예요. 자, 위상각을 치고 시프트를 쳐야 돼요. 치고 그 다음에 60을 치고 제가 60이라고 쳤지만 도는 안 쳤잖아요. 도를 치지 않더라도 얘가 도로 인식하는 게 요 디그리 모드를 인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5를 치고 위상각을 치고 뭐를 칩니까? 30을 칩니다. 는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이걸 다시 극형식으로 이 답을 극형식으로 바꿀 때는 시프트를 치고 2번을 치고 3번을 치고 는을 칩니다. 이렇게 다시 극형식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계속 연습하세요. 4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분수키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28을 치고 마이너스를 치고 4i 4를 치고 i를 칩니다. 여기 IENG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4를 치고요. 마이너스를 치고 자 6을 칩니다. 그리고 또 i를 칩니다. 그리고 는을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가 나옵니까? 예. 자, 분수에 대한 형태가 나오는데 답은 자, 여기 분수에 대한 형태로 답이 나왔잖아요. 소수점으로 답을 구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소수점으로 밑에 있죠? S에서 D키를 누르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죠? 켤레를 구하고 싶으면 Shift를 누르고
2번을 누르고 2번을 누르면 이제 켤레가 나오죠. 여기가 음해보호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음해보호로 바뀐다라는 거. 이렇게 켤레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별 중요하진 않아요. 위상각하고 켤레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5번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20 치고 위상각 치고요. 60을 칩니다. 원래 극형식은 더하기 빼기가 불가능한데 계산기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사용하니까 잘 봐주시면 되고, 여기 부호, 이 부호는 가로 열고 마이너스 키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30 이렇게 치시고 는을 칩니다. 그러면 지금 답하고 좀 다르게 복잡하게 나왔잖아요. 루트 무리수가 나왔죠. 이거를 S에서 D키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으로 바뀌었죠. 소수점으로 다시 이거를 극형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2번을 누르고 3번을 눌러서 극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극형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극형식으로도 바꾸고 직각좌표 형식으로 바꾸고 왔다 갔다 다시 직각좌표 형식은 Shift를 누르고 2번 컴플렉스를 누르고 4번을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직각좌표 형식으로 바뀌는데, 자 뒤에가 다 안 보이잖아요.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밀면 옆으로 보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6번 해볼게요. 자 크기가 5고요. 예, 5. 그리고 자 10을 치고, 예, 그리고 위상각, 예, 30을 치고, 이렇게 뭐로 나옵니까? 바로 직각좌표 형식으로 나왔으니까 요거를 극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극형식은 Shift를 치고 2번 위에 있는 컴플렉스 있죠? 얘를 치고 3번을 치고 그리고 는을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자리가 옆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옆으로 밀어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끝났고요. 마지막 7번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7번도 이것도 시험 문제로 있죠. 10을 치고요. 그리고 위상각을 칩니다. 위상각을 치고 그 다음에 아크탄젠트 찾아야 되는데 아크탄젠트 또 잊어버리셨죠? 아크탄젠트 어디 있습니까? 탄젠트 위에 보면 이렇게 아크탄젠트 있죠? 예, 얘를 칠 거예요. 그러면 시프트를 치고 아크탄젠트를 치고, 예, 그리고 분수키를 치고 4를 치고 내려가서 3을 치는데, 여기에서 많이 틀리는 게 여기 3에서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 치면 오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옆으로 밀어서 여기서 깜빡거리죠? 이 상태로 가로를 닫으셔야 돼요. 밑에 있을 때 가로 닫으셔도 안 돼요. 나와서 닫으셔야 됩니다. 다시 플러스. 자 10을 치고요. 뭐를 칩니까? 위상각을 치고 아크탄젠트를 치고 분수키를 치고, 이번에는 위에가 3이고 아래가, 예, 4가 되겠죠. 이 상태로 는을 치셔도 되지만 저는 가로를 닫을게요. 가로를 닫고 이렇게 습관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틀립니다. 그리고 는을 쳤을 때 14 플러스 J의 14i 나오면 맞아요. J가 i로 바뀌고 D로 간다 그랬죠. 자 얘에 대한 만약에 극형식이 나왔다. 다시 시프트를 치고 2번을 치고 3번을 치고 는을 치면 자 이렇게 극형식으로도 나오죠. 자 요렇게 7가지 예제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회로이론에서 나오는 또는 우리 실기에서 나오는 모든 형태들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각좌표계에서 극좌표계로 바뀌는 이런 상호 변환의 과정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완벽하게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는 학습을 좀 해주셔야 한다. 항상 공부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몸에 익히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공부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